예, 중간고사 문제 풀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면 일반적으로 자본시장의 투자자들로부터 기업은 좋은 평판을 얻게 되죠. 사업 설명회가 없는 기업보다 따라서 자본 조달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자, 요거 5가 되겠습니다. 자, 2번 회계 정보는 공공재 성격이 있죠. 따라서 강제적인 재무 보고를 강제하는 이런 일반적인 규제가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신기술 개발에 대한 성공 확률이 매우 높은 기업의 경영자에게 당해 기업의 주식 매매를 금지시키고 회사 내부 정보를 적시에 외부 공개하는 시스템을 갖출 경우 어떠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가? 바로 이거는 정보 불균형에 따른 역선택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4번 OX 문제인데요. 자, 1번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주석에 공시하면 안 된다. 예. 이걸 따랐을 경우에만 따랐다고 주석에 공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자, 계속기업 탈자가 있네요. 계속기업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외부의 공인 회계사가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자, 이거는 기업의 경영자가 여기에 대한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에 적용되는 중요성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동일하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계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외환 손익 경우에는 기준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런 동일한 어떤 본질의 거래에서는 상계가 가능하다. 맞죠? 자, 추석의 경우 굳이 정기의 내용을 비교 형식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이거는 정기 내용을 비교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더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제공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맞습니다. 재무제표 본문의 경우에는 반드시 비교 형식으로 제공해야 되죠. 자, 어떠한 경우에도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해야 된다. 자, 이거 틀렸습니다. 자,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해야 되지만 회계 기준이 변경되거나 또는 변경으로 인해서 정보가 훨씬 더 유용해진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고기간 종료일, 금액 단위 등은 재무제표에 반복해서 계속 표시해 줘야 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내려가겠습니다. 5번 문제부터. 자, 재무상태표의 유동, 비유동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틀린 것을 고르는 거죠. 자, 1. 금융기관의 경우 유동성 순서 또는 역유동성 순서로 표시 가능하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정상 영업 주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매출 채권의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거 틀렸습니다. 자,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정상 영업 주기 내에 있는 매출 채권의 경우는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유동 비유동 구분법 유동성 순수에 따라 표시하는 방법에 혼용 가능하고요. 4분의 보고기간 말 이전에 장기 차입 약정을 위반한 경우 대여자가 즉시 상환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합의가 있더라도 이것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면 안 됩니다. 맞는 표현이죠. 자, 원래 결제 기간이 12개월이라도 보고 기간 후에 12개월 이내 결제일이 도래하면은 당연히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정답 2번. 6번.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단기손익, 기타 포괄손익을 구분하죠. 어떤 항목을 단기손익에 넣고 어떤 항목은 기타 포괄손익에 넣으라는 명시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맞고요. 구분을 위한 판단의 기준은 존재한다. 자, 이 판단의 기준이 뭔가? 즉, 단기손익으로 넣어야 될 항목과 기타 포괄손익으로 넣어야 될 그 구분의 판단 기준은 뭐냐? 자,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거. 두 번째는 경영자 수탁 책임을 판단하는 거. 자, 요 두 가지 미래 현금 흐름 예측 그리고 경영자 수탁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 더 관련성이 높은 항목이다 하면 그거는 단기 손익으로 넣고요. 자, 이 두 가지를 예측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성이 적다. 그렇다면 기타 항목으로 넣어서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7번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뭡니까? 2번이 되겠네요. 국제회계 기준 제정으로 인해서 회계 기준 제정 비용은 감소하는 거죠. 자, 8번 적용할 회계 기준 원칙 IFRS, KIFRS 전부 회계 기준이라 할 수 있겠죠. 회계 기준이 없는 경우 가장 먼저 개념책에 나오는 재무제표의 요소의 정의,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의 정의와 인식 및 측정 개념을 참조한다. 있는 가장 먼저 참조해야 될 것은 유사한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자, 그게 없다면 그 다음에 개념 체계의 이러한 정의 및 인식 측정 개념을 참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가 되겠죠. 자, 9번 문제 역시 OX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기말 재무 상태표 2000X2년 12월 31일 현재를 공시할 때 정기말인 2000X1년 12월 31일에 재무 상태표 그리고 2000X2년 1년 1월 1일 정기 초의 재무 상태표를 함께 제공해야 된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정기 초에 재무 상태표를 함께 제공해야 될 경우는 재무제표를 소급 제작성했을 경우에 한해서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0번 다음 중 정부 및 규제기관이 회계정보를 활용하는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건 뭐냐? 자, 이거는 바로 1번이 되겠네요. 신용 제공 결정. 이거는 정부 규제기관이 아니고요. 이거는 바로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회계정보 활용하는 목적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11번 식당 주인이 출장 간 사이 종업원이 식자재 낭비, 고객 서비스 엉망화하는 문제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 바로 도덕적 해이라 그러죠. 자, 도덕적인 해이 현상. 자, 서로가 관찰이 안 될 때 생기는 문제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방 그리고 감시 적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긍정적으로는 회계 이익에 근거한 성과 보상 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자, 이 답을 CCTV를 설치한다. 이것도 일종의 감시 적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적은 학생도 있습니다. 자, 12번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KIFRS 한국채택국제 기준을 의무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 자,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들 중에도 기업들도 두 가지로 나오죠. 상장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비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상장 기업은 KIFRS를 적용하면 되고요. 이거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인 KGAAP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틀린 거가 되겠고요. 13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 대상 기업들은 KIFRS를 적용할 수 없다. 이것도 역시 틀린 겁니다.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적용 대상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KIFRS를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적용을 한다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각각에 관련된 질적 특성을 적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좀 키워서 하겠게요. 14번. 자, 과거 3년간 이익 정보를 통해 올해의 영업이익을 추정했다. 자, 그런데 올해 4분기 1, 4분기 성과를 냈는데 그것을 성과를 보니까 올해의 영업이익
추정치, 즉 과거 3년치를 갖고 추정한 올해의 추정치를 수정하게 됐다. 자, 이거는 확인 가치 또는 피드백 가치가 되겠네요. 확인 가치, 피드백 가치가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은행이 처음에는 기업에 대출해 주려고 했지만 기업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입수한 이후 대출하면 안 되겠다라고 대출 정지를 했다. 자, 이거는 의사결정의 차이를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목적적 합성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자산 총액 100억인 기업하고 5천만 원인 기업에서 발생한 100만 원의 장부 기록 오류에 대해서는 기업 특유의 측면을 고려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자, 요 오류의 그 금액적인 성격적인 차이인데 이것은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라서 이것은 기업 특유의 측면을 고려한 정보 제공, 이거는 중요성에 해당되겠고요. 정답 4번 60개월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를 경제적 실질의 측면에서 판단해서 회사의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거. 자, 요거 뭡니까? 바로 표현의 충실성이 되겠습니다. 표현의 충실성. 자, 유형자산에 포함된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금액, 모형, 공정가치, 손상사손 등등의 방법 등을 빠짐없이 기술해야 된다. 이건 완전한 서술이 되겠습니다. 6번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인식할 경우보다 더욱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해야 된다. 자, 요거는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 더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되어야 된다. 요거는 바로 중립성 또는 신중성 둘 다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자, 15번 경제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에 대한 청구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 재무상태표가 되겠죠. 자, 16번 자, 유형자산을 취득원가로 기록한 후 5년간 감가상각하는 회계처리 방법은 회계의 어떠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건 바로 계속 기업의 가정이죠. 가정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자, 회계 기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상장기업, 비상장 일반기업,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이 서로 상이하다. 맞고요. 회계 기준에서 통일성과 다양성이 동시에 공존하기는 어렵다. 자, 이거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틀린 내용입니다. 통일성도 있고요. 다양성도 있습니다. 즉 회계에서는 다양한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고 있죠. 뭐 선입선출법, 후위선출법, 뭐 정률법, 정해법, 뭐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허용함과 동시에 또 회계 기준에 있어서는 또 통일성도 동시에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상충되지 않고 되고 있다는 이야기. 3번 회계 기준 제정 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다수의 지지, 수용을 얻기 어렵다. 맞고요. 회계 기준과 관련이 있는 여러 기관들, 이해관계자들의 그 이해관계는 서로 상충되죠. 다릅니다. 자, 회계 기준 제정 과정은 매우 복잡한 절차, 수렴 과정, 또 여러 가지 토론, 그리고 공청회 등을 거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회계 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정답 2번이 되겠고요. 18번으로 넘어갈게요. 18번. 자, 다음 각각은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재고자산, 생물자산 중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농장에서 사육하는 말, 요거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생물자산이죠. 농림업 활동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물자산. 자, 한국마사회에서 경륜사업, 자, 경륜사업을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말, 요거는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거니까 이건 유형자산이 되겠고요. 자, 렌트카 회사에서 임대, 렌트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차량. 자, 요거 바로 그 다음 문제하고 관련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유형자산이고요. 자, 요거 자, 부동산 회사에서 임대 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인 건물. 요거는 바로 투자 부동산이죠. 둘 다 임대라 할지라도 부동산의 경우에는 투자 부동산. 자, 부동산이 아닌 이 차량이나 기계 같은 것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유형 자산입니다. 자, 현대자동차 강북 대리점에서 판매 위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요거 재고 자산이죠. 자, 19번 OX 문제. 사용하던 회계 방법을 변경하면 비교 가능성이 감소하죠. 그런데 이를 출석에 적절히 공시하면 이 비교 가능성 감소를 보완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목적 적합성, 표현의 충실과 같은 근본적 질적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맞는 표현이고. 자, 20번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면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더 목적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이 공정가치로 측정 못하고 유형자산을 원가로 인식 측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거 실무적으로 유형자산은 그 특성상 공정가치에 신뢰성 있는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원가로 측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1번 자, 화학 공장에서 환경 규제 요건 충족하기 위해서 설치한 오염 저감 장치. 자, 요 오염 물질 저감 장치는 그 자체로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없죠. 하지만 요거는 그 화학 공장의 가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산이기 때문에 미래 경제 효익이 없더라도 자산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이거 인식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야 되겠고요. 자, 22. 교체나 대체가 없는 경우에도 유형자산과 관련해 발생하는 원가를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할 수가 있다. 요거 맞죠?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요거 정기적 종합 검사가 있죠. 자, 회사 공장의 뭐 반도체 설비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종합 검사한다. 자, 이런 경우에는 교체나 대체가 없다 할지라도 종합 검사와 관련돼서 발생한 원가가 유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유형자산으로 포함시켜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3번 회사 건물 인테리어를 하면서 기존의 창문을 새 것으로 교체했다. 오래된 창문의 취득 원가 100, 감가상각 누계액이 80인 경우 교체되는 부분, 즉 오래된 창문, 구창문의 장부 금액과 관련된 분계를 해라 라고 되어 있죠. 뭐 예를 들면 건물이라 해도 되고요. 창문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 장부 금액 100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80 그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죠. 탑에 놓으니까 처분 손실 80. 자, 대체되는 부분 이걸 그냥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한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번. 자, OX 문제. 자발적 재무 보고를 하더라도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 제3자에는 회계감사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자, 다음 건물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면 취득원가 자, 구입가격 포함시키고요. 재산세 포함시키면 안 되죠. 경영자가 의도한 목적과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이용 가능한 상태까지 투입된 그런 원가만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죠. 이거는 그 의도된 목적 이후에 나오는 재산세니까 이거는 비용 처리합니다. 자, 취득세, 관세, 그 리베이트는 이거는 차감시켜 줘야 돼요. 포함 안 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빼줘야 된다. 자, 부동산 투자 수수료 요거는 포함시켜야 되죠. 자, 요 2억 2억 없어지고 서로 상수되면 0이 되죠. 요 세 개 합치면 107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적시성 있고 유용한 회계 정보를 위해서 분기별로 보고하던 것을 매주 보고서 작성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려 한다면 기업은 어떤 점을 먼저 고려해야 될까요? 자, 원가 제약이 있죠. 자, 원가 제약. 자, 이렇게 작성하려면 기업의 비용, 원가가 많이 들죠. 자, 원가 제약은 다른 말로 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발생하는 원가보다도 항상 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 효익이 더 큰가 이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포괄적 제약 요인이라 그랬습니다. 자, 2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이 오픈북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조금 양을 많이 늘렸습니다. 자, 이해를 하시고 풀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27번 재무보고의 목적은 미래 순현금 흐름과 경제의 수탁직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맞죠? 자, 지배기업만의 비연결 재무제표를 무엇이라 하는가? 이거는 별도 재무제표라죠. 별도 재무제표.
자, 기업은 종업원과의 노동계약을 체결했다면 종업원의 용역을 제공받기 전이라도 급여를 지급할 현재 의무가 있다. 틀렸죠. 아직 이거는 미이행 계약 상태니까 붕괴를 하면 안 됩니다. 부채를 기록하면 안 된다는 거죠. 30번 다음 자료 기초로 빵을 생산하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자, 구입원가 포함시켜야 돼요. 구입과 직접 관련된 직원의 급여 이거 포함시키고요. 자, 설치비, 운반비, 관세, 자, 운전비까지를 포함시킵니다. 자, 그렇지만 시제품 빵의 생산 원가나 시제품의 순매각 금액은 단기 비용 처리한다 겠습니다. 이걸 다 더하면 자, 1012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배당으로 인해 회사의 자산은 감소하지만 이는 이익의 분배, 자본 감소죠. 비용은 아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다음 중 유인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자,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취득원가, 공장 이전비 비용이고요. 완전 조업도 조달하기 전에 발생한 가동 손실 이것도 단기 비용 손실을 처리하고, 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지만 실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원가 1억 이것도 역시 단기 비용 손실을 처리하고요. 자, 개업비, 개설비, 창업비 이런 것도 또 단기 비용이고요. 자, 리모델링 비용, 자, 요거 취득원가죠. 정답 10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OX 문제. 자, 제문제표 요소의 정의를 충족하면 회계장부에 기록한다. 아니죠. 이 정의를 충족했더라도 인식 요건을 충족해야만 붕괴하게 됩니다. 자, 유형자산을 취득원가로 인식하는 이후 5년간 감가상각하는 것은 어떠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가? 어떠한 가정인가? 이거 바로 계속 기업의 가정이죠. 계속 기업의 가정. 자, 35. 회사는 올해 초 쓰레기 매립자금 100억에 취득했으나 의무 사용 기간인 15년 경과하고 난 이후 20억을 들여, 자, 올해 초에 추정한 금액이죠. 20년 후에 15년 후에 20억이 소요되겠다. 원상복구 비용이 그렇게 추정했다는 겁니다. 들여 원상복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 유형자산 쓰레기 매입장의 취득 원가는 120억. 이거 틀렸죠. 자, 요 20억의 올해 초 추정한 금액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취득원가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액면금액 그대로를 취득원가 하면 안 된다. 자, 매출채권을 재무상태표에 보고하는 것은 발생주의 적용한 결과 맞죠? 자, 현금 기준보다 미래 현금 흐름 성과평가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발생주의 받아들인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3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7번. 자, 우리 회사는 올해 3월 1일에 A 회사에 기계를 10억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6월 5일 기계를 인도하기로 하고, 자 3월 1일에 판매 계약 체결. 두 번째는 6월 5일에 기계를 인도했죠. 자, 이를 완수했고요. 자, 그 다음에 4월 10일에 기계 대금도 2억을 미리 선수금으로 받았고요. 자, 이런 세 가지 날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행 계약이 해소되고 계약상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날, 장부에 자산이나 부채를 기록하는 날은 언젠가? 바로 돈을 받은 날이죠. 4월 10일이 되겠습니다. 4월 10일. 자, 38번. 회사는 올해 초 쓰레기 매입장을 100억에 취득했으나 의무 사용 기간 15년 경과하고 난 이후 20억. 아까 문제와 비슷합니다. 올해 초 추정 금액을 들여 원상 복구 의무를 가지고 있다. 15년 후 경과 후 실제 지출한 복구 비용이 15억인 경우 붕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억으로 추정했는데 15억밖에 안 들어있죠. 복구 공사 이익이 발생하겠습니다. 자, 현금 15억이 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복구 충당 부채 20억. 자, 요 5억이 뭡니까? 복구 공사 요게 이익이 되겠습니다. 복구 공사 이익 5억 이렇게 되게 되겠죠. 자, 39번.
존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설명정보, 자, 설명정보 의무가 바로 주석입니다. 이게 주석이라는 말이 됩니다. 목적 적합한 정보 제공이 될 수가 있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회사에서 자가건설한 본사 건물과 관련한 다음 자료 기초로 건물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라. 자, 자가건설한 유형자산과 외부에서 취득한 유형자산의 원가는 동일하게 본다. 자, 그렇다면 이 건물 외부 구입했던 지급했을 금액 100억. 이게 바로 취득원가가 되겠죠. 자, 자가건설했을 경우에 총공사비 95. 요거 안 되고요. 자가건설로 인해 추가 인건비. 자, 요거는 손실로 처리합니다. 자, 외부 구입했을 때 금액. 요거 취득원가 되겠고요. 자, 41번 계속 영업손익과 달리 중단 영업손익은 세후 손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한다. 맞고. 자, 42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맞죠? 자,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를 한다. 자, 비교 가능성이 목적이고 일관성은 그것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43번 문제 OX 문제 나오는데요. 자, 넘겨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자, 다음 자료를 보고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OX로 답하라. 자, 회사는 올해 초 토지 취득하면서 현금 부족하여 3년간 대금을 이연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자, 연 8%의 유효이자를 반영한 3년간의 총 지급액이 500억. 자, 여기는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죠. 3년 후에 이를 일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회사가 토지 구입 시 현금 450억이 있었더라면 그 가격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었다. 자, 현금 구입 가격 상당액 450억. 이게 취득원가죠. 자, 1번 토지 취득원가는 450억 맞고요. 3년간 회사가 부담하는 이자 금액은 50억. 맞죠? 자, 액면 금액과 총 지급액과 현금 구입 상당액과의 차이가 바로 이자 금액이다. 회사가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매년 증가한다. 맞죠? 왜냐하면 이자 비용을 인식하면서 미지급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채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 비용도 증가한다. 맞고요. 자, 이 거래에서는 매입 거래, 자, 토지를 매입하는 거래와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금융 거래가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거래죠. 자, 네 개다 O가 되겠습니다. 자, 44번 특허권은 다른 당사자의 의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맞죠? 특허권은 이거는 배타적인 권리죠. 그래서 내가 다른 당사자의 의무와 관련이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를 들면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있다. 그러면 상대방은 갚아야 될 차입금이라는 의무가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요거는 그런 다른 당사자의 의무와는 관련이 없는 자산이죠. 없는 표현이고. 45번 다른 당사자의 의제 의무로 인해서 획득한 권리. 자, 의제 의무로 인해서 내가 어떤 권리,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자,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자, 이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자, 4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회사의 자산이나 부채인 것은 자산 또는 부채에 속하는 것을 고르라 이 말이죠. 자, 공공도로를 이용할 권리. 자, 이거는 통제를 할 수 없죠. 자, 배타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산 아니고요. 회사가 공표한 2년간의 무상 서비스. 자, 요거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의제 의무에 속해서 이거 부채에 해당하니까 정답이 2번이고요. 자기 주식 이거는 회사에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자산이 아니고 자기 주식은 자본의 감소로 봅니다. 자, 소송이 계류 중인 사건으로 인해서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금 10억. 예상되는 거 요거 추수에 공시할 수는 있어도 자산으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이 완전히 끝나서 판결이 나면 그때 가서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면 됩니다. 자, 바닷물 분해하여 청정수소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이용하는 바닷물. 자, 바닷물 역시 공공도로와 마찬가지로 통제할 수 없으니까 자산이 아니죠. 정답 2번이 되겠고요. 자, 47번 추정으로 인해 측정이 불확실성이 높더라도 그러한 추정치가 유용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맞는 표현이죠. 자, 회계에서는 많은 추정이 사용되죠. 자, 그 추정의 절차나 또 그 추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상세하게 서술을 하면 그 측정은 신뢰성이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로 인정이 됩니다. 자, 48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가지 중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할 경우 거래 원가를 포함해서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는 건 어느 것이냐? 자, 1번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기계의 취득 관련 부대 비용. 자, 요거 하역비, 운반비 이런 것들은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킨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장기 차입금 차입 시 지급한 거래 원가, 수수료라든지 뭐 인지세 차입할 때 이런 거 드는데요. 요거는 오히려 포함이 아니라 이거는 차감해야 되죠. 자, 3번 공정 가치로 측정하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 일반적으로 주식의 거래 시 수수료. 자, 요거는 거래 원가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정 가치에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공정 가치가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다음 49, 50번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래를 보고 다음 각각의 물음에 답하라. 49, 50번 문제가 이어진 문제입니다. 자, 회사는 올해 초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를 모두 200억에 취득했다. 취득일 현재 이들 자산의 공정가치 비율은 5대 3대 2다. 자, 회사는 일괄 취득 후 건물을 철거했다. 철거비 10억이 들었다면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는 얼마냐? 자, 이거는 건물의 이 철거비, 자, 건물에 해당되는 이 공정가치인 이 30%, 5대 3대 2 할 때 이 30%는 전부 토지로 들어가지만 기계장치는 아무 영향이 없죠. 그래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200억 곱하기 10분의 2, 20%죠. 그래서 40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토지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토지를 물었다면 토지 취득가 원가는 200억 곱하기 10분의 요 두 개 더하죠. 8 이렇게 하고요. 플러스 설치비, 철거비죠. 철거비 10억. 여기에서 하면 170억이 됩니다. 자, 이거 기계장치를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50번 49번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거죠. 독립적이다. 회사는 취득한 건물을 10년간 사용했다. 감가상각누계 58억. 자, 취득한 건물. 자, 그러면 200억 건물이 어떻게 있습니까? 건물이 200억 곱하기 상대적인 비율이 5분의 10분의 3이니까요. 30% 60억이 되겠네요. 자, 60억에 취득했는데 자, 10년간 사용해서 감가상각누계 58억. 그러니까 장부 금액은 60억에서 58억을 뺀 2억이 되겠네요. 사용하다가 신축 건물을 위해 철거했다. 철거 비용 5억을 신축 건물의 원가로 처리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얼마가 남겠는가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 60억의 취득에서 58억의 감가상각누계액이 지금 발생해 있는 누적되어 있는 이 건물을 철거했기 때문에 자, 이 건물의 건물은 소멸되죠. 그런데 철거 비용 5억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이거는 단기 비용 처리하는 것하고 자산 처리하는 건데 신축 건물의 원가로 처리하는 경우 이거는 바로 건설 중인 자산 5억 그 대변의 현금 5억. 그러니까 이 건설 중인 자산이 바로 유형 자산이 되겠죠. 요거 원가는 5억이 되겠다. 정답 5억. 자, 51번. 자, 기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그리고 기계 판매를 하는 기업의 경우 기계를 통해 창출되는 미래 현금 흐름은 상이하죠. 자, 요거 기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간접적이고요. 기계 판매업을 하는 경우 이거는 현금 흐름이 직접적이죠. 자, OX 문제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전자의 기업은 현금 흐름을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반면 틀렸죠. 후자의 기업은 간접적으로 현금을 만들어낸다. 이건 반대로 됐으니까 틀렸죠. 자, 52번 추정으로 인한 측정상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정보의 유효성을 반드시 제외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 아까 47번 문제하고 조금 중복되는 문제 같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자, 53번 약간의 탈자가 있습니다. 자, 이 노후화된 이라고 했고요. 자, 그다음에 건물 취득 시, 자, 이거 탈자입니다.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시험 치르는 도중에. 자, 측정 기준으로서 역사적 원가가 갱신되면, 자, 역사적 원가는 취득 당시에 기록한 금액인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갱신이 되죠. 자, 뭐 감가상각비 같은 거 이렇게 누적시켜 나가면서 역사적 원가가 장부 금액으로 갱신되는데, 이거는 뭐 감가상각비 외에도 다른 예가 있는데 이에 대한 예로 적절치 않은 거. 자, 정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2번부터 볼게요. 자, 노화된 비행기 좌석의 교체. 자, 교체를 하게 되면은 오래된 좌석은 제거하게 되고요. 제거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하고 새로운 그 설치되는 비행기 좌석은 이 비행기의 원가에 포함시키죠. 이렇게 갱신시켜 나가고요. 감가상각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공장이 침수됐다. 물에 잠겼다. 그러면 손상이 일어나죠. 손상을 추정해서 손상 차손 인식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역사적 원가가 또 바뀌죠. 자, 건물 취득 시 인식한 금융 요소가 있죠. 우리가 건물을 취득했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되는 공채, 이런 거 금융자산의 이자 요소를 반영하게 되면 역시 건물이라는 자산의 그 원가도 이렇게 바뀌게 되죠. 갱신되게 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 주식 가격, 요거는 역사적 원가가 아니고 이거는 공정 가치가 되겠죠. 역사적 원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54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타 포괄손익 항목인 재평가 잉여금 우리가 다뤄봤죠. 후속적인 나중에 후속적으로 차기 이후에 단기손익으로 재분류를 못하게 규정했어요. 어떤 항목은 단기손익 재분류를 허용하고, 이렇게 재평가 잉여금 같은 것은 후속적으로 단기손익으로 재분류를 못하게 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건 서술식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 한마디로 말하면 이중적인 어떤 기업이 이익을 보는 것을, 장부를 정리해서 이익을 보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첫 번째, 풀이해서 설명하면 이 재평가를 통해서 재평가 잉여금을 인식하게 되면 재무 상태가 양호해지죠. 자산이 늘어나니까. 자, 그리고 이거를 또 후속적으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게 만들면 경영 성과도 개선되는 효과를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얻게 되는 그런 이중의 효과를 방지하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재분류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또 이렇게 그 선택적으로 재평가한 자산을 처분을 하게 되면은 단기 손익을 높일 수 있으니까 이익을 조정할 수 있어요. 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거는 재분류를 규정을 하지 않는, 재분류를 못하게 하고 있다. 자, 이거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건데요. 자, 이것도 부분 점수를 인정합니다. 자, 55 KIFRS에서는 국제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영업손익의 구분 표시를 우리는 이거는 반드시 해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요거 첫 번째 이유는 상장 기업의 경우 상장을 계속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판단하는 기준 요소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영업손익에 해당됩니다. 영업손익이 이게 어떠하냐에 따라서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구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손익을 활용한 다양한 분석 기법들이 과거부터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영업손익을 구분 표시하도록 우리나라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준서에 보면 한이라고 적혀 있죠. 한이라고 이렇게 딱 돼 있고 기준서가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국제 기준을 번역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이렇게 바꾸었다, 개정했다는 것을 이렇게 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56번 감가상각비
100원을 매출원가 80원과 건물 감가상각비 20으로 분류해서 보고하는 것은 비용의 기능별 분류죠. 자, 성격별로 분류된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매출원가와 감가상각비, 건물 감가상각비로 이렇게 기능별로 분류해서 하는 경우에 단점이 있었죠. 자의적인, 임의적인 분류를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또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기능별 분류를 더 많이 사용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국제 기준에서는 성격별 기준이 훨씬 더 목적 적합한 정보다라고 해서 기능별로 분류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석에 성격별 분류 방법을 제시해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57번 비용의 분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성격별 분류가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더 유용하다. 자, 이렇게 국제 기준 규정하고 있고요. 자, 비용을 기능별로 자, 분류, 이거 탈자입니다. 분류한 오자네요. 분류한 기업은 추석에 성격별 정보를 추가로 제시해야 된다. 요거 맞는 표현이죠. 자, 3번 성격별 분류는 재분류하지 않으므로 적용이 간단하죠. 자, 기능별 배분의 경우에는 임의로 비용 배분할 여지, 여기에 자의적으로 배분할 그런 이용할 그런 여지가 있다. 자,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성격별 분류 방법 아니죠. 기능별 분류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 틀린 것 5번. 자, 58번. 오늘날 국제 기준의 환경 하에서 주석의 중요성 범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추세. 맞습니다. 재무위조표 본문은 요약 처리되고 주석의 범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자, 우리가 주석을 모르면 이해하지 못하면 재무제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59번 분류 통합 관련 내용입니다. 상이한 자산을 서로 이제 내용이 틀리죠. 성격도 틀린 자산을 함께 분류하면 충실한 표현이 안 되죠. 정답 바로 1번 나옵니다. 자, 2번 서로 다른 자본 청구권을 가진 자본은 별도로 분류 가능하다. 자, 서로 다른 자본 청구권. 자, 보통주 자본금 보통주 주주가 갖는 자본 청구권이죠. 자, 우선주 자본금은 우선주 주주가 갖는 자본 청구권. 예를 들면 이렇게 자본을 별도 분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포괄 손익을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하지 못하게 하는 항목이 있죠. 아까 살펴봤던 재평가 잉여금 같은 거. 많은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정보를 더욱 유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자산과 부채의 상계는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 맞고요. 자, 60번 마지막 문제로 왔습니다. 자, 건물 취득 시 액면가 1,000만 원의 채권을 액면으로 의무 취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채권의 만기 5년 10%의 이자를 수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00만 원에 10%. 자, 연 100만 원씩 이자를 받는다는 거죠. 자, 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지금 950만 원에 파는 것이 유리한가? 자, 현재의 시장 이자율 12%. 자, 현가 요소는 교재 부록에 나오는 현가 이자 요소와 연금의 현가 이자 요소를 활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채권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첫 번째는 이자의 현재 가치 플러스 원금 1,000만 원의 현재 가치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이자의 현재 가치. 자,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1,000만 원 곱하기 매년 10%죠. 10% 곱하기 이자율이 얼마죠? 이자율이 i가 12%. 그다음에 5년. 자, 이거는 이자는 매년 받으니까 연금 현가 계수를 우리가 구하면요. 자, 요게 금액이 나오죠. 연금 현가 계수를 여러분이 표에서 찾으면 3.60478 정도의 현가율을 구할 수 있어요. 요거 플러스 원금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요 곱하기 i가 12% 5년. 이거는 연금이 아니고 이거는 단일 금액의 현가 요소죠. 그냥 현가 요소, 단일 금액 현가 요소. 자, 요거
현가율에서 구하면 0.56743이 나와서요. 이 두 개를 더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는 9279080을 얻게 됩니다. 자, 이 금액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금액. 이게 바로 채권의 현재 가치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가치가 920 현재 가치로 계산한 이 채권의 현재 가치가 927만 원 가치가 있는데 지금 950만 원에 파는 게 금액이 더 크죠.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만기 보유하는 것보다 파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정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OX 문제가 있고요. 또 서술 문제가 있고 또 오지선다가 있고요. 풀이 문제가 있고 이렇습니다. 자, 이들 문제들에 대한 그 배점은 조금씩 틀립니다. 그리고 서술 문제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 점수를 인정한다는 점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험 풀이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